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바학입니다. 자, 백문백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도세, 종부세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법인세 편입니다. 자, 법인세 편인데 문항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좀 일단 부담이 안 되시죠? 자, 그런데 이 두 문항 안에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저랑 함께 살펴보시고 이 두 문항만 하기에 살짝 부족한 것 같아서 법인 관련된 추가 내용도 제가 조금 가볍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백문백답 계속해서 풀어보시죠. 이번에는 법인세 편입니다. 자, 1번.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년도 21년도가 되면은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좀 달라지죠. 우리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 법인세 세율이 현재 10%에서 20%포인트로 이제 2배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해서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그런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어떤 분들은 좀 막연히 와닿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뭔가 오해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제가 그 부분 보여드릴 거고요. 이 두 문항 외에 제가 추가로 하나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그걸 보시면 아, 내가 이제 앞으로 법인으로 주택을 하는 거는 쉽지 않겠구나 라는 거를 한번 느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이 5억이다. 그리고 법인의 다른 소득금액 3억이다. 그러니까 주택을 통해서 양도차익이 무려 5억이 났고요. 다른 소득금액은 3억이나 났는데 두 개 더하면 벌써 8억 아닙니까? 자, 그런데 법인세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매년 법인의 각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라는 걸 내는데 이때는 종류를 불문하고 하나로 다 더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법인세하고 소득세하고 좀 다른 건데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분류과세로 하는데 법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집어넣어 버려요. 자, 그래서 이때 주택을 팔고 난 차익 5억 그리고 별도 다른 소득금액 3억 이 두 개를 더해서 과표가 이제 8억이 나온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더 조정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모델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그냥 과표가 곧바로 8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과표는 현행 2020년이나 개정 21년이나 모두 다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 과표 8억에다가 이제 세율을 20%를 곱해 주는데 이제 과표 2억까지는 10% 그리고 그 이상 20% 이제 더 넘어가면 뭐 25% 이렇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세율 20% 곱하면은 8, 2, 16 해서 이제 1억 6천이 나와야 되는데 2억까지는 10%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누진 공제를 빼주면 이제 1억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는 8억에 대해서 세율 20% 적용하면은 산출세액이 1억 4천, 1억 4천 올해나 내년이나 변동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별로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법인세는 좀 특이하게 이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 법인세를 받아요. 자, 왜 그러냐면 그냥 이게 쉽게 그냥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법인이란 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툴이에요.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본래 목적에 맞게 좀 잘 써라 라는 게 정부의 의도인데 그걸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제 법인이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주택을 산다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좀 내게 돼 있어요. 좀 쉽게 말해서 이제 추가 법인세라고 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토지 등 양도차익,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요 무조건 이 양도차익, 양도소득만 발생하면 무조건 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양도차익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5억 그리고 다른 소득금액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라고 가정합시다. 뭐 이제 눈물이 앞을 가리잖아요. 이
다른 사업에서 마이너스인데 이게 마이너스라고 해서 여기 있는 세금을 줄여주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플러스가 나버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세금을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거를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이 플러스 근데 다른 사업 소득 금액이 마이너스니까 둘이 퉁쳐가지고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플러스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세금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5억하고 3억 더한 8억에 대해서 세금 1억 4천씩 냈죠. 자, 그런데 이 법인 주택 양도 차익 5억에 대해서 추가 법인세로 10%를 또 내라는 거예요. 그럼 5억에 10%인가 5천만 원 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년 개정이 되면서 5억에 20% 즉 1억을 내라는 거예요. 벌써 여기에서 5천만 원이 추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법인세, 산출세 여기 1번하고 2번 각각 더해버리면은 2020년에는 1억 9천이 나오는데 2021년에는 2억 4천 여기 추가되는 5천만 원이 여기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법인으로 주택을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이 추가 법인세가 너무 부담이 돼서 근데 경우에 따라서 부담이 되신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이걸 내가 올해 안에 팔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안으로 잔금을 치르거나 아니면 등기 접수를 해버려야 되는 거죠. 개인하고 그건 똑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이 좀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그냥 이게 플러스면 무조건 된다. 그거 오해 없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2번 볼까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한 추가 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해서 예외 없이 적용되는가? 말 그대로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팔아서 양도 차익이 나면은 이때 추가 법인세 올해 10%, 21년 되면은 20%인데 모든 법인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 예외 없이 적용되는 거냐? 그렇진 않고 사택 등 일부 주택은 추가 세율 적용에서 제외가 되는데 이거 실제로 되는 법인 즉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특히 이제 제 채널을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투자하시는 분들일 텐데 여러분들 해당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법인세 계산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법인세 부분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1번하고 2번 이렇게 딱 두 개가 있어서 굉장히 좀 심플하게 끝났는데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만 하고 좀 가면은 약간 아쉽죠.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법인으로 주택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썩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인 관련 특강은 한 번도 진행은 안 했었고요. 정규 과정에만 좀 넣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규 과정 했을 때에도 저는 그냥 차라리 매매업을 해라. 이걸 가지고 뭐 세를 주고 전세를 주고 이렇게 뭐 2년 4년 후에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매매업을 해서 차라리 이거 잔금 치르고 인테리어 잘하고 이걸 실거주자나 투자자한테 팔아서 그 매매 차익에 대한 거를 남기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자,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내가 만약에 5억짜리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자, 이게 좀 잘 돼서 5억 5천에 매도한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6억에 매도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는 지금 5천만 원이 상승한 거고 여기는 지금 무려 1억이 상승을 한 거죠. 자, 기간은 1년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이때 이게 이제 1번 케이스라고 할게요. 이제 이거는 2번 케이스라고 하고 1번 케이스에서 내가 5천만 원을 벌어들였는데 이때 세금으로 얼마 나가는지를 제가 파란색 글자로 써서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이 5억짜리 주택을 법인으로 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법인입니다. 법인으로 샀을 때 비용 한번 보자고요. 자, 취득세 얼마 들어가죠? 취득세 12%죠. 자, 취득세 5억에 12%니까 6천만 원 들어가네요. 그쵸? 자, 그리고 이 5억짜리 집은 공시가가
3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시가 3억. 자, 그러면은 조정지역 2주택 혹은 3주택이면은 종부세 6%인데 3%만 할게요. 3% 하면 3억에 3%니까 900만 원이죠. 종부세 9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5천만 원 차익 났죠. 5천만 원 차익에서 물론 이제 비용도 빼지겠지만 계산 단순화하기 위해서 그냥 5천만 원 다 들어간다고 하면은 법인세 어떻게 되는 거죠? 5천만 원이면은 2억 이하니까 10%. 그러면 500만 원이 나와요. 10%. 여기에 뭐가 또 들어가죠? 추가 법인세. 추가 법인세 들어가니까 5천만 원에 10%또 500이 들어가죠. 토탈 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6천에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게요. 6천에 900에 500에 500. 자, 비용만 7,900 들어가네. 자, 그런데 5천 남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2,900. 하시겠어요? 이 취득세 때문에 완전히 그냥 망하는 거죠. 자, 내년, 만약에 이게 내년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으로 가면은 여기 추가 법인세가 또 얼마가 들어가죠? 1000으로 바뀌어요. 1000으로. 그럼 이게 마이너스, 이때는 3400 들어가요. 재미없죠. 자, 만약에 내가 1억을 벌었어요. 1억을 벌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득세 6천 똑같이 들어가고, 이거. 자, 종부세 900 들어가는 거고, 법인세는 500 들어가는데, 추가 법인세가 얼마가 들어가죠? 1억 벌었으니까 10% 1000 여기 들어가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비용이 6,900 그리고 7,400 계산기 해볼게요. 6,900 그리고 500 그리고 1000 그럼 8,400 들어가. 8,400 8,400이니까 이 경우에는 플러스 1,600. 와, 겨우 1,600.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또 추가 법인세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1천이 아니라 2천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1000이 또 그만큼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1600이 아니라 겨우 600 남는 거죠. 600. 자, 결론이 어떻게 되죠? 만약에 내가 5억짜리 집을 사서 1년에 1억 정도는 올라줘야 한 몇백 남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억짜리 집을 사서 1년에 1억 오르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죠. 물론 투자를 정말 잘 하신다면은 그런 거를 잘 고르셔서 예를 들어서 600을 남기고 그 600을 뭐 열채하면은 6천이 되고 그러면 꽤 큰 돈이 되겠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거고 실제 하는 데 있어서 그 열채하는 거에 있어서 한두 개만 삐끗하면은 똔똔 아니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법인으로 이제 주택을 사서 뭔가 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일부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투자자의 자세가 아니구만 어떻게든지 수익을 내야지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글쎄요, 저는 소나기는 피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법인의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저는 법인을 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것에 대해서 썩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좀 본래 목적에 맞게 좀 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차라리 저는 임대업보다는 매매업을 하셔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취득세 12%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매년 종부세 3% 6%씩 내다 보면은 이게 생각만큼 만약에 안 올라버리면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세 2년 그리고 이 경우에도 계약행시 청구권도 사업 써버리면은 4년 묶이기 때문에 한번 그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백문백답 법인세 편 풀어봤고요. 문항은 두 개로 굉장히 심플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주는 메시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사례를 좀 들어서 여기 지금 숫자 보이시죠?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이거 잘 좀 보시고 잘 생각해 보신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투자하신 분 그리고 앞으로 하시려는 분들 그런 거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정리하시면은
생각을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야,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좀 더 구체적이고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은 뭐 멤버십 제도도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제가 올 연말 정도 돼서 이제 정규 과정 새로 이제 촬영을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더 시간을 좀 들인 다음에 제가 재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다려주신 분들은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날씨가 이제 점점 쌀쌀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평소보다 조금 더 잠을 더 많이 자요. 좀 숙면을 취해서 제 나름의 그냥 혼자만의 생각인데 좀 그렇게 해서 좀 면역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어떤 방법이 있으시겠죠? 나한테 맞는 그런 거 하셔가지고 조금 천천히 가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건강이 뒷받침돼야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잘 챙기시고 좋은 날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